다음은 미국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요. 드디어 이제 반도체 정보가 미국으로 마감 당일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TSMC는 못 내놓는다고 버티고 있다가 안 내고 지나갔죠? 줬대요. 줬대요? 네. 나 안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 주고 버틸라고 하다가 미국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뭐 어찌 됐거나 우리는 기밀 정보는 제외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만 준 걸로 보여집니다. SK하고 삼성이 이 기밀 정보 말고 이제 반도체 자료 제출하라고 미국 상무부가 얘기를 했는데 마감 당일까지 눈치를 보다가 저쪽에는 어디서 주나 뭐 얼마까지 주나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어쨌든 자료를 마감 당일에 딱 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에 말씀드린 게 재고량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인텔에 주문받은 거 몇 개, HP에서 주문받은 거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애플에 받은 거 몇 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요거 이제 두리뭉실하게 자동차용이 몇 개, 휴대폰용이 몇 개, 약간 그렇게 컴퓨터용이 뭐 그래도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을 분량이지만 그래도 민감한 거는 제외를 했대요. 그리고 TSMC는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고객사 관련 핵심 정보는 빼고 자료를 제출하기로 입장을 선회를 했다. 이렇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뭐 어찌됐거나 이걸 가지고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격 조정이라든지 공급 라인을 미국이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도매상이 있는데 기존에 거래하던 도매상이 있는데 앞으로 미국이 이에 대한 모든 거래를 관할할 거야라고 하는 권리를 요구하기 위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TSMC와 우리하고 거래 차이가 너무 커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물량이 2년치가 이미 내년 연말까지도 예약이 차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 주문을 받기 위해서는 뭐 공상 증설을 하거나 라인을 늘리거나 하는 단계를 가야 되는 거고 단가도 훨씬 높은 단가를 요구를 받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 야 이거 저기 휴대패커드 주기로 한 거 우리 줘라고 말할 수 있는 뚫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 쪽에는. 근데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널널한 거죠. 생산 라인이라든지 생산 캐파가 널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런 앞으로 신규 물량, 미국에서 물어나는 물량이 전부 다, TSMC한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한테서도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일본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현재 TSMC는 엄청난 무리수를 둬버렸습니다. 전 세계 5군데에 새로운 공장 라인을 신설하고 있어요. 대만을 포함해가지고. 문제는 뭐냐? 각 공장 라인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못 키워내고 있다는 겁니다. 공장을 졌는데 공장을 돌릴 엔지니어랑 작업자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TSMC가 내년에는 공급량을 조달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반도체 공장 한 라인을 돌리게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2,000명 정도의 숙련된 직원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늘어나게 되면 뭐 배수는 아니더라도 기본 인력이 공장 하나에 그만큼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하고 이제 27나도인가 아무튼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굉장히 구형이에요.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라인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이 반도체 라인 설비 공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일본의 문제가 뭐냐? 그 라인에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일본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한 명도. 그래서 결국 그 인원들을 다 대만에서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만에서도 보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중국에서 그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친 짓이지. 중국에서? 중국에 있어요? 아니 중국에 반도체 공장들이 있으니까 TSMC 공장도 중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원들을 추가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본에 보내가지고
27나노 반도체 생산을 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22에서 28나노 네.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도체 공장에 와서 섰지만 경비원 빼고는 하나도 일본 경제가 얻어갈 게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서 생산되는 거는 즉각 쓰지도 못해요. 무슨 얘기냐?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반도체를 나중에 패키지화, 그러니까 기판에다 올려놔야 될 거 아니야. 반도체 하나만 갖고는 못 쓰잖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차량용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차량용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보드 위에다 이걸 깔아야 돼요. 이걸 패키지 작업이라고 하거든. 근데 일본 안에 패키지 작업을 할 회사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반도체를 생산해도 그걸 다시 중국에 보내가지고 또는 대만에 보내가지고 패키징 작업을 해서 다시 역수입을 해야 소니든 뭐 어디 도요타든 필요로 하는 공장에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럴 바에야 차라리 왜 일본에다 만들었냐는 거지. 그것도 지금 화산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 구마모토에다가. 아이고 참. 이래저래 일본이 이거 해갖고 한국 반도체를 뭐 대만과 손잡고 물리치겠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아무튼 TSMC가 너무 과감하게 여기저기 다 벌려가지고 공장을 세워놓고 공장을 못 돌리게 될 위기 상황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위험성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 상무장관과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반도체 자료를 약탈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해놨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요 기술들을 빼내가기 위해서 미 상무부가 이런 요구를 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한테도 최신 뭐 3나노 관련된 기술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다 뭐 이런 말들이 있긴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반도체라고 하는 게 하나 설계도 하고 던져준다고 해서 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20나노를 만드는 나노, 10나노를 만드는 5나노, 3나노를 만드는 라인이 다 다르고 거기에 대한 설계부터 시작 들어가는 기계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줘도 못 만들어 사실은. 삼성하고 TSMC 같은 데는 한 설계도를 보고 이걸 어떻게 만들까라고 했을 때 경쟁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최신 반도체 설계를 던져준다고 해도 못 만든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국한테 정말 우리가 최신 3나노 기술을 던져주고 직접 만드세요라고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한국 기술 없이는 공장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장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최소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인력이 거기 가갖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까지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공장을 만들려고 하면, 진출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인력과 엔지니어까지도 전부 다 조달이 돼야만 이게 가능한 상황인 건데 TSMC는 아예 이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외부인이 봐도 알만한 이런 내용인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무모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거든. 일단 삼성한테 거래처를 뺏길 것 같은 첫 번째 불안함. 그 다음에 대만이 이 중국에 의해서 강제 병합됐을 때 경영권 자체를 완전히 날려먹을 것 같은 불안함. 그리고 진해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3나노 기술에 대한 확증적인 그 제품, 그러니까 실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먼저 이 시장에 진출을 해버리면 아예 공장 자체도 못 돌려볼 거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다가 말뚝을 받는 거야. 합작이라는 이름으로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합작 사업을 했어. 그래서 같이 돈을 대갖고 공장을 지었단 말이야. 근데 생산 기술도 없어.
그 다음에 생산할 수 있는 인력도 없어. 심지어 거기에서 분량이나 수율도 안 나와. 그러면 한 방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작 들어간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니네가 다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합작을 한 건데 지금 장난쳐?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 TSMC가 스스로 무덤을 너무 크게 파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뽀록이 날 텐데? 들통 날 텐데? 그러니까 그 들통이 났어도 같이 돈을 묻어 놓으면 배신은 못 때리겠지. 같이 망하는 거니까. 알박기 같은 거. 그렇죠. 알박기나 논개 작전 같은 거예요. 같이 죽자. 이게 이제 그 야, 니들이 돈을 썼는데 설마 이거 내두겠어? 이건가?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달수 보듬고 최후의 생을 마감했던 그 언니처럼 한민영. 네가 나를 배신하면 나는 같이 죽는 거야. 라는 차원으로 지금 작전을 쓰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어우 이건 좀 아유. 예. 송작가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향기. 오늘도 송작가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TV몰을 검색해보세요. 자, 다음은 이제 그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네. 레츠고 브랜드? 이거 뭡니까 이거? 야, 이게 나 희한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브랜드니 누구야? 이게 좀 웃긴 일인데 미국에서 렛츠고 브랜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힘내라 브랜드, 뭐 가자, 뭐 이런 건데 이게 왜 나왔냐? 지금 원래 미국 스토카 경주 대회라는 협회가 있대요. 경주 자동차 경주 대회인데 여기에서 NBC 스포츠 기자가 이날 처음 우승한 28세 브랜든 브라운이라는 선수를 생중계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누가 막 뭐라고 외쳐요, 관중들이. 그래서 이 기자가 이거 레츠고 브랜든이라 하는 환호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fuck 조 바이든이었던 거예요. 아이씨. 바로 노딱 붙었네. 그러니까 퍽조 바이든 얘기를 기자가 아사무사하게 듣고 레츠고 이걸 브랜든이라고? 레츠고 브랜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퍽 조 바이든은 안 맥히니까 그냥 레츠고 브랜든하고 그냥 막 쓴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게 시작된 게 이제 경기장, 야구장, 뭐 주변에 간판, 주유소 앞에 나 있고 뭐 다 쓰기는 레츠고 레츠고 브랜든을 브랜든이라 썼으나 썼는데 모두가 아는 읽기는 거죠. 퍼킹 바이든 이렇게 읽는다는 거 아니야? 조 바이든이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바이든에 반감 가진 사람들이 레츠고 브랜든 얘기하고 있고 그 트럼프 캠프에서는 아예 레츠고 브랜든을 그 티셔츠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고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은 뭐 할 때마다 레츠고 브랜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연설을 끝낸다든지. 자, 우리도 그러면 힘내라 윤건이 해야 되겠네. 두 부부가 힘내라고 힘내라 윤건이라고 해놓고 윤건이 부부 구석이라고 읽는다 이런 것처럼 아니, 미문동을 좀 그렇게 해야겠네.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오 마이 줄리아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 어찌 됐거나 바이든의 인기가 개판이다. 네, 엉망이다. 예, 서민들한테는 이게 개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뭐 월드 시리즈 관람한 뭐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이 야구 팬 옆에서 렛츠고 브랜든 말해봐 뭐 이렇게 막 영상 찍어서 올리고. 근데 우리나라 하지 맙시다. 왜냐면 기레기들이 전국적으로 윤석열 응원 기호가 올라오고 있다고 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우리는 투명하게 브랜든
괜히 욕먹이지 말고 그냥 욕해주죠 뭐. 그래서 혹시나 뭐 미국에서 방송에서 레츠고 브랜든이 보이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은 아 저거 조 바이든 욕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